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 V인데요. 사실 도요타를 대표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꼽히는 것이 프리우스입니다. 단 장르가 이제 소형 혹은 이제 준중형 정도에 속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그런 소비자들이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현재 프리우스 V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프리우스 V가 기존의 프리우스 대비 어떤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프리우스 V의 컨셉은 확실합니다.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간 활용성까지 잡겠다는 것인데요. 프리우스 대비 길이는 162, 높이는 95, 폭은 25mm가 각각 넓어졌습니다. 커진 차체 사이즈에 맞춰 안전 설계도 다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차량 특성상 초점은 공간 활용성에 맞춰집니다. 넉넉한 뒷좌석 공간은 시트 슬라이드와 등받이 각도 설정 기능이 있어 동승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화물 공간도 968리터 크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2열 시트를 접어 총 905리터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내 일부에 사용된 저렴한 느낌의 패널들은 다소 아쉽습니다. 또한 대시보드 중앙에 있는 계기판 등은 어색하게 느낄 소비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프리우스 V 기존 프리우스보다 조금 더 나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공간에 대한 이 이점이 상당히 잘 살아나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나 뒷좌석의 레그룸이 상당하다는 점, 이 점이 분명한 장점인데요. 뒷좌석 시트를 슬라이드 한다든지 리클라이닝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도 좋고요. 그럼 일단 한번 달려볼까요? 네, 가볍게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기존의 프리우스보다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어찌 보면 프리우스의 RV 버전이라고 봐야 될 것도 같은데요. 승차감 부분에서도 확연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리우스 같은 경우가 쇼크가 들어왔을 때 이 차체 쪽에서 쇼크를 걸러내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현재의 프리우스 V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상당히 많이 상쇄시킨 그런 모습을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다인 승차 환경에서 조금 더 유리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엔진은 1.8리터를 기초로 전기 모터를 결합해서 시스템 총출력 136마력을 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엔진 자체의 출력은 99마력, 최대 토크는 14.5kgm인데요. 더 수치적으로 엔진만을 바라본다면 아쉬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이제 이 전기 모터에 힘을 더해서 차가 나갈 때의 느낌, 이런 부분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네요. 발진 가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중형차 정도 수준의 이런 가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배기량은 1.8리터에 불과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성능 부분에서는 부족한 모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무엇보다 편안함, 지금도 이렇게 마일드하게 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때 느껴지는 편안함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속도를 올려볼까요? 기존 그 프리우스와 달라진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코너를 전개하고 있을 때 스피드를 올려서 코너를 돌았을 때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의 프리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하체 쪽의 영향 때문에
코너링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프리우스 V는 그보다는 나은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제 뭐 지상고가 올라갔고 차체 자체가 커졌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기존 대비 나아진 어떤 강성,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율을 조금 더 잘해놨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때문에 기존의 그 프리우스와 3세대 프리우스와 비교를 한다면 완성도 부분에서는 현재 프리우스 V가 더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핸들링, 사실 핸들링이 그렇게 날카로운 편은 아닙니다. 이 차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 어떤 그 RV의 장르에 놓고 봤을 때 이 차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만을 소화해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스티어링 휠의 어떤 이 생김새도 좀 재밌긴 한데 어떤 운전 재미로 접근을 하는 모델이 당연히 아닌 만큼 승용 모델로서는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제동 능력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동 거리는 40m대를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성능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고속에서 급작스럽게 다운을 시킨다든지 혹은 갑자기 캘리퍼를 확 하고 압박을 시켰을 때 이때 이제 리스폰스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나타나지만 이 부분은 뭐 하이브리드 카의 어떤 특성으로 봐주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인 어떤 퍼포먼스 부분, 전반적인 이 토탈 밸런스 면에서는 3세대 프리우스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IIHS에서의 테스트 결과 안전성 부분에서도 뭐 충분히 좋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부족하지 않은 면모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EV 모드의 활용 시간이 긴 것도 장점인데요. 사실 최근 저희 팀에서 테스트했었던 아이오닉, 아무래도 전기 모터의 출력의 한계 때문인지 EV 모드를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짧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프리우스 V, 3세대 프리우스 대비 좀 더 큰 그런 차체를 갖고 있긴 하지만 EV를 통해서 뭐 시속 40에서 50까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올려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저속주행 환경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주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뭐 다분히 하이브리드카로서의 갖는 그런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주행 연비는 그래도 뭐 차체 사이즈 등을 고려했을 때는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이제 프리우스와 비교한다면 역시나 조금은 떨어지는 연비인데, 하지만 다인성 환경에서 필요한 어떤 공간적인 매력을 충분히 어필해낸다는 점, 바로 그 점이 프리우스 V가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존 프리우스가 갖고 있던 약점이 되었던 부분, 어떤 뭐 승차감을 비롯해서 주행 질감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개선해 냈다는 점이 좋습니다. 물론 그 후에 나온 모델인 만큼 그런 가치가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승차감 부분을 비롯해서 주행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질감적인 부분, 실질적인 퍼포먼스까지를 충실하게 잘 구현해 냈기 때문에 차량 컨셉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만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른 패널들의 의견도 한번 종합해 봐야 되겠지만 뭐 크게 이렇게 나쁜 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만난 토요타 프리우스 V, 기존 다른 하이브리드카가 갖고 있지 않은 다양한 장점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장점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게 되는데, 특히 2열 쪽에서 갖는 만족도가 상당했다는 점이 좋습니다. 기존의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화물 적재 능력 부분에서도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프리우스 V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때문에 어떤 SUV까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소비자가 도심을 비롯해서 어떤 여행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프리우스 V는 뭐 충분히 만족감 높은 차량으로서 가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단 가격 부분, 가격 부분만 한 200~300만 원 정도 낮출 수 있다면 차량의 가치가 정말 더 배로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기존 프리우스 대비 완성도를 높인, 또한 공간적인 이점을 갖게 된 토요타 프리우스 V를 만나봤습니다.